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증언 여부와 관계없이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언에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발언하실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회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에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실 직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 지도라 하면 지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겁니다. 네. 임성근 증인 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뭐 이렇게 당당해요. 국민들에게 좀 공손한 태도로 답변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지휘 지시가 아니라 지도 운운하는데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에서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임성근 사령관도 아는 사건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9일 북한 이탈 주민이 해병 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철책을 밑을 통과해 한강하구로 헤엄쳐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전 통제권은 육군 수도 군단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해병대 사령관은 기꺼이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사단장입니다. 지금 임성근 증인이 처해 있는 이 사건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작전 통제권이 육군 수도군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쭉 점검을 하면서 오늘 임성근 증인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도란 말로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병 2사단 사건은 저희 사례하고 완전히 틀린 사례입니다. 임성근 증인 네. 경고합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증인, 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 진심으로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먼저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 규명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 모든 책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한치의 과오도 또 처벌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증인. 네, 증인 말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는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사표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내진 않았죠?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류로 사표를 내진 않았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 라고 사의 표명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할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자,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데, 사표서를 서류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오늘 제출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늘은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소가 되고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이후에 증인, 하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합니까? 사표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데 본인에게 더 불리합니까? 해병대답게 명예롭게 부하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그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냐? 라고 물으니까 뭘 이렇게 변명을 구구하게 합니까? 비굴하게. 다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사의 표명 다시 묻겠습니다. 사의 표명 말고 서류로, 정식 서류로 사표서,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 있다, 결과, 없다 라고만 답변하세요.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증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해병대다운 거 아닙니까? 해병대 명예와 사의 표명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 안 됩니까? 자, 부하장님들한테 하시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여 그러면 공식으로 서류로 사표를 썼냐? 라고 물었어요. 사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길래 제가 그러면 사표를 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언제 낼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해져서 그럼 오늘 낼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구절구절 변명조로 사건이 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법적인 책임이 어떻고 그 위에 내겠다고요? 안 내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퇴할 의향이 있고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사표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증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증인! 그에 맞춰서 그 말은 아까 했어요.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해병대답지 않게 얘기를 합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유재현 증인, 네,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 개요 진술 내용 중에 네, 유재현 증인과 통화한 사실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진술이 됐는데 통화한 거 맞죠? 네, 5회 통화했고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통화 횟수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임기훈 비서관이, 임기훈 직원이 이시윤 직원한테 3번이나 전화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예. 이시윤 직원은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다. 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종섭 증인. 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전에 이소영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그 공직비서관실에서 국수원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답변드린 결국 바가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기훈 증인, 이시원 증인 두 분 발언돼 있으세요. 자, 국민들께서 청문회 그러면 항상 증인석의 답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에 실증이 나 있어요. 임기훈 증인, 예. 아라비아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 의견을 물어보니까.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과 의견과 주장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통화 몇 회 했는데 몇 회가 맞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맞아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답변합니까? 본인 핸드폰 맞아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시원 증인, 제가 모두 발언에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했죠.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 종래의 다양한 절차에서 앞으로 진술 증언 거부권이나 증언 거부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질의에 따라서 그 수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임기훈 증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지금 임기훈 측은 얘기했죠? 예.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국회법 49조에 있는 위원장 권한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 동문서답식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은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을 밝히는데도 거대한 장벽이 되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이 회의장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관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임기훈 증인, 예. 7월 30일 날 밥 먹었습니까? 7월 30일 날 식사하셨냐고요? 30 말씀하시는 겁니까? 7월 30일 날 식사를 하셨냐고? 예, 예. 8월 1일도 식사했습니까? 예. 그럼 8월 2일도 식사하셨습니까? 뭐, 예. 그렇죠? 예.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으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예.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를 답변하는 거죠. 근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지금 날짜를 착각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짜는 차치하고. 그렇죠? 예. 근데 운영위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운영위에서 들은 질의는 7월 31일 날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저는 들었고, 자, 그날 통화한 사실.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장입니다. 네? 육군 중장입니다. 장군이십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답변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뭡니까? 뭐 그런 제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성근 증인께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본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없습니다. 청곡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도 궁금하죠? 본인은 궁금 안 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 궁금함, 진실의 문을 오늘 열려고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겁니다. 본인도 협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실종사고가 났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신속기동 부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죠? 네. 근데 본인은 현장 지휘권이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본인한테 없는데? 신속기동 부대장이 저한테도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진술은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반증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 라는 생각을 임성근 증인에 맞춰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서 거부 아니면 답변 거부를 계속 이거 허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변명할 기회를 주십니까? 저 다 위증인데. 이상입니다. 자, 위증을 한 것은 지금 차곡차곡 기름종이에 써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재은 증인 주의 경고합니다. 보통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적 질타가 높으니까 신종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해서 굳이 기억 안 나게 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라면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물론 말하겠지만 일부러 기억이 안 나게 뇌 흐름을 이상하게 조작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네. 예, 아니오마다 수사 중인 가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아니오마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 네. 우즈벡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즈벡 기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식사 잘 하냐? 이런 대화는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죠?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 얘기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제가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대화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군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그날 일정을 말씀드리면 자, 장관. 예. 제가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이 없죠? 없죠?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자, 질문을 제가 장관.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증인. 예.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들은 통화 사실이 없어요. 통화 중에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됐고요. 이첩 된 거 다시 회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즈음에 지금 청문회, 특검, 공수처 수사 등등이 벌어진 그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비화기 폰도 쓰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뭔가 이행하라고 하는 전화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증인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종섭 증인의 발언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겠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아주 복잡한 전화를 한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는구나.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구죄로 조사받고 있구나. 아, 그래서 지금 국회 청문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임성근 증인은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렇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짐작. 제가 수사 지시는 대통령 전화 받기 발언권 전에 주지 수사 않았어요. 지시를 했습니다.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이종섭 증인도 퇴장당하고 싶습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경고합니다. 방금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의 진행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임성근 증인하고 둘이 동시에 네! 라고 답변했어요. 까먹었어요? 본인의 버릇입니까? 답변하고 거꾸로 가고 사인하고 거꾸로 가고 위원장, 본인 습관이에요? 위원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끼어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본인이 발언한 거를 10분도 안 된 걸 기억을 못해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직전에 분명히 아침에 그렇게 하겠냐고 이종섭, 임성근 증인에게 물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왜 끼어듭니까? 10분 전에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녹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박정훈 증인은 VIP 경로서를 김계환 사령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김계환 증인은 이 박정훈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거부합니까? 부정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의 부하 직원이죠? 부하죠? 부하 맞습니다. 부하는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데 해병대 사령관식이나 돼서 부하의 진실되고 용감한 이 진술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비겁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 거부권을 법률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말해놓고 VIP 경로서를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심려와 염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현 안보 상황에서 국가 방위에 가장 충실해야 될 해병대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은 거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게 정쟁입니까? 주인!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실추된 해병대 명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해병대 전우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시켜드리려고 현직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 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선의로서 좋은 생각으로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정쟁으로 봤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십니까? 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시가 있고 나서 바둑판으로 하다가 고인이 된 최 해병이 가장 물살 센 바둑판 한쪽 구석에서 수색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리고요, 찔러보는 거는요, 거기가 모래 바닥이 많이 있었답니다. 산사태도 나고. 그래서 균형을 잃고, 몇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은 살아 돌아왔는데, 새 해병은 돌아오지 못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맞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리고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죠. 퇴장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말할 때는 수색을 지금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는데 위원장 말할 땐 그의 잠자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있으세요 좀. 같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왜 증언 선서는 거부해요? 유재은 증인, 네.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걸 본인이 직접 진짜 몰랐습니까? 외압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저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유재은 증인, 양심의 손을 얹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력 감수성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박정훈 대령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유재은 증인이 전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에요. 알아요? 권력 감성은 권력의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 심리를 잘 살펴서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권력 감수성입니다. 본인의 말을 저는 진실하고 믿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진실이라면 본인은 권력 감수성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저는 박정훈 대령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외압으로 느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저는 나중을 위해서 본인이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훈 증인? 네. 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백하게 외압으로 느꼈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의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이중섭 증인, 예. 국방부 장관할 때 국회 출석 많이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기본적인 상식도 몰라요? 예? 박은정 의원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이 법사위 청문회를 박은정 의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지문관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어쩌면 그렇게 오늘 다양하게 그렇게 모릅니까? 다양하게 예의 없고, 다양하게 뻔뻔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예. 지금 정정보고 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예전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고 제 기억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죠? 일단 정정보고 드립니다. 다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확인해.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라고 답변했어요. 예, 기억을 잘 되짚어보지 자, 못해서 그렇게 임성근 증인, 정정보고 드립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했죠라고 했을 때 제가 물었더니 네라고 답변했어요. 그 네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그럼 거짓말 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자, 만약에 임성근 증인이 증인 선서를 했다라면 이렇게 정정을 하면 감경을 해줘요. 근데 증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감경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나온 증언들 쭉 다 모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종에다 써놓고 있다고. 그래서 허위 증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모아서 저희가 허위 증언으로 다 지금 고발 조치할 예정인데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정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언 선서를 하셨어야지. 오늘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부분은 저희가 다 모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고발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위증을 다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참고인 꼭 뭐 발언할 게 있습니까? 요청을 하나만. 네?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발언하세요. 네. 오늘 질문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현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기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그게 뭐가 안 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증인. 직결입니다. 예,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 보여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 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봤죠? 제 답변은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등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생각이 다 똑같으시죠? 동의하시죠? 박윤정 의원님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